자, 바로 시작하죠. 오늘 다룰 기업은 KSS 해운입니다. 이 회사는요, 변동성이 아주 심한 해운 업계에서 느리지만 꾸준하게 자기 길을 가는 그런 곳이죠. 보통 해운사 하면 시황에 따라서 실적이 막 널뛰게 하는 모습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KSS 해운은 좀 다릅니다. 사업에 닿칠 안정성이라는 곳에 딱 내리고 있죠.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변동성이 낮고 예측이 가능한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 사업 모델의 차이를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KSS 해운은요, 그때그때 손님을 받아서 수익이 오락가락하는 에어비앤비 주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10년, 20년짜리 장기 계약을 딱 맺어놓은 상가 건물주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것처럼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수입이 보장되는 구조인 거죠. 이런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은요, 사실 KSS 해운만이 가진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장점들 덕분에 가능한 겁니다. 투자자라면 바로 이 부분을 꼭 아셔야 해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6.32년. 이게 뭐냐고요? 바로 KSS 해운 주력 선대의 평균 나이, 그러니까 설령입니다. 이 6.32년이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전 세계 선박 평균 나이가 11.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KS 해운 배들이 훨씬 젊다는 거죠. 해운업에서 배가 젊다는 건요, 그냥 새 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곧 돈이거든요. 연비가 더 좋고 고장도 덜 나니까 유지보수 비용도 적게 들죠. 당연히 고객 입장에서는 더 믿음이 가니까 장기 계약을 따내기도 훨씬 유리하고요. 이게 바로 직접적인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감이 오시죠? 글로벌 평균이 11년에 훌쩍 넘는데 KSS 해운은 그 절반 수준이에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시장에서 얼마나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배를 굴리면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이 그래프 하나로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물론 젊은 선대,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좋은 게 아닙니다. KSS 해운은요, 50년 넘게 쌓아온 선박 관리 노하우라는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이 암모니아 운송 분야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업자입니다. 시장을 완전히 선점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환경 규제에도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밖으로 돌려볼까요? KSS 해운 내부의 강점은 알겠는데 외부 환경은 어떨까요? 특히나 이 글로벌 해운업은 외부 변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과연 지금 시장의 바람은 KSS 해운에게 순풍일까요? 아니면 역풍일까요? 다행히 지금 KSS 해운에게는 꽤 유리한 바람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배들이 좀 더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이게 선박 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고요. 둘째, 중국이랑 인도의 LPG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동에서 LPG 공급을 팍팍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싣고 갈 짐은 계속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KSS 해운의 주력 선박에 대한 수요를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를 염두에 둬야겠죠? 바로 시장의 사이클입니다. 지금은 2025년, 운임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좀 조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배들이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공급이 확 늘어나면 당연히 운임은 떨어질 수 있겠죠. 이건 KSS 해운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체가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KSS 해운은 어떤 항해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또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려고 할까요? KS 해운의 성장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MR탱커라는 배를 더 늘리는 겁니다. 이 배가 여기저기 쓸모가 많아서 장기 계약을 따내기에 아주 좋거든요. 이걸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더 단단하게 다지겠다는 거죠. 둘째,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앞으로 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운송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점점 더 빡빡해지는 환경 규제에 미리미리 투자해서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전략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숫자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가장 중요한 실적과 재무 전망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2025년 전망을 한번 보시죠. 안정적인 장기 계약 덕분에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사업이 아주 튼튼하다는 증거죠. 그런데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단기 순이익입니다. 순이익은 오히려 살짝 줄어들 수도 있다고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KSS 해운은 매출 대부분이 달러로 들어오는데 회계장부에는 원화로 기록해야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회계적인 이슈라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직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장은 하겠지만 아주 큰 폭의 도약은 아닐 거다. 완만한 범위 내에서 성장할 것이다.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KSS 해운은 막 고위험을 감수하면서 급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 꾸준하고 점진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안정적인 기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KSS 해운은 이 변동성 높은 해운 시장에서 느리지만 꾸준한 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럼 투자자인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거겠죠? 과연 이 안정성이라는 무기가 불확실한 시대에 안전한 항구가 되어줄까요? 아니면 더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경쟁자들에게 뒤처지는 리스크가 될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내용은 종목 추천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